이석기 예. 전 통진당 의원이죠. 예, 예, 예. 이석기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우선 가석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청자들 예, 좀. 가석방이라는 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형이 이제 특별사면하면 형이 나머지 형이 없어집니다. 안 살아도 된다는 예. 그런 거고요. 가석방은 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예. 법에는 이제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어떤 행영 실적이라든가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미리 좀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가석방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건 안 지키면 가석방 조건이 있어요. 뭐 어디 못 가고 어디 못 가고 뭐 이런 무슨 활동 못 하고. 그러겠죠. 뭐 예. 거주도 제한할 특히 거고. 이번엔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안 찰락했는데 그러면 그 본래는 석방 안 하겠다 하니까 차고 나왔다고. 예, 또 그랬구나. 예, 하여튼 그 절치면 저 거부했단 말 듣고 그뭐 그 가석방 안 해줄 건데 싶었는데 역시 그 몸이 자유가 더 중요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석방은 근데 이제 현실로는 형기의 80%를 봅니다 보통. 근데 이석기 전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내란 음모죄 이런 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 받았죠. 예. 그 2심에서는 내란 음모가 무죄되면서 예. 9년인가요? 9년에 네, 자격증 9년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횡령으로 또 그 8개월인가 또 받은 게 1년인가 예, 받은 게 있습니다. 홍보업체에서 이렇게 예, 예. 횡령하고 그런 게 그래서 있었어요. 전부 다 쭉쭉 맞춰 보니까 대충 한 8년 얼마나 살았으니까 그 가석방 요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가석방 요건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그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나 근데 이게 청와대 이재명 후보한테는 100% 이익이 되는 건 아닌 게 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 동부연합하고 관련이 있다는 의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성남 그 일대가 네, 예. 동부연합의 그게 근거지죠. 근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인회대 뭐 다 나온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이석기가 나오고 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동부연합 문제를 갖다 부각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을 갖다 계속 부각시키면은 꼭 이익만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극렬 진보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이죠. 예. 진보당이죠. 예, 통진당. 예,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고 그다음 어떤 단결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런 좌파들의 어떤 특징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번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촛불 부채, 촛불 부채를 갚는 거라고 이석기 석방이 그 민노총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그렇죠. 해왔으니까 예. 청구서를 내민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촛불혁명 때 그러면 당신 대통령 민노총 되지 않느냐? 또 그 통진당 계열 사람들이 예. 맨날 요 광화문에 와서 시위를 해줬잖아요. 당시에 촛불 집회가 물론 민노총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주도하는 집회였지만 그거 보면 아주 집요하고 네. 극렬했다고요.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이런데 익숙한 조직이 개입 안 하고는 이 촛불 집회가 그렇게 장기간 그때 10월 달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촛불 집회가 매주 주말마다 진행됐고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도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2사람 정도는 이 탄핵 그 신청을 기각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판을 그때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기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용이 되면서 아주 놀랐다고. 8명이었으니까 6명 되면 되니까 되긴 되는데 2명이 기각해버릴 때, 참 기각 의견을 낼 때 이게 국론 분열이 엄청나게 극심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버리면 봐라.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이걸 기각한 거 보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되면 뭐 거의 밀란이 일어난다. 그런 걸 갖다 감안해서 이게 8명 전부 다가 그냥 탄핵 인용으로 갔다는 그런 뭐 루머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 촛불 집회의 위력이 컸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촛불 집회를 갖다가 한 게 민노총과
지금 뭐 과거 통진당 예, 그게 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힘으로 된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지금 그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집권했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석기 가석방은 어떤 그 헌법의 정신에 둔감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통진당이라는 국가 내란 음모,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당에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가석방 해준 거는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다음 뭐 이런데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청와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와대도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지금 뭐 몇 달 안 남은 임기 동안 부채는 해결하고 가는 게 나중에 그 어떤 그 자기가 그 이것도 해결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릴 대통령 그만두면 등 돌릴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전에 지금 그 사람들 힘으로 계속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게 아닐까라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라든가 이런 거 이쪽에서는 헌법 가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 내란 선동, 국보법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간 사람이고 그것도 원래는 2024년 내후년 5월에 나와야 할 사람을 1년 5개월이나 지금 앞당겨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진보 좌파가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진보 좌파 세력을 전부 결집해 갖고 이번 대선에 이기하겠다. 그렇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더 석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건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안 그래도 동부연합과 연관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 5개월 남은 거 그냥 좀 잠시 욕먹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석기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재명이는 뭐 자기는 뭐 관계없다 뭐 이러겠죠. 사면 몰랐다 하는데 아이고 지금은 후보가 더 힘이 센 거 아닙니까? 후보한테 가서 결제 받아갖고 그럼요. 그럼요. 예, 한명숙도 그렇고 전부 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한명숙도 이번에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별 사면이나 그 전적인 사면이 있죠.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순진하게 볼 때는 어떤 아까 제가 행영 성적 그러니까 수영 생활을 모험적으로 했느냐 이런 걸 하지만은 저번에 재벌들 보니까요 정경련에서 다 요구합니다. 그럼요. 법무부에다가 이 사람이 나와야지 우리가 경제가 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면 복권철 되면요 전국의 모든 이익단체에서 법무부에다 로비를 하고 그다음 청와대에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명숙 이석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내락이 있지 않고는 좀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통진당이 해산은 됐습니다만은 전에 통진당 의원을 했던 김재현 씨가 현재 진보당을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있습니다. 물려받아가지고 그 같은 계열들이거든요. 그렇죠. 진보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석기가 나와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면은 지금 뭐 가석방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누구 체면 보고 뭐 그런 거 법 따질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석기를 다시 잡아넣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은 통진당 재건에 나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국회의원도 없고 그러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든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합공천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우리도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되면 다시 통진당을 해산했던 게 다시 원내복귀 돼버리는 이름만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꾸고 강령 조금 손대고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 그 지금 집권 세력 이쪽에서는 사실 통진당이라든가 이런 극렬 좌파 정당이 있는 게 자기들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극렬하지 않다. 우리는 그래도 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정당이다 할 때는
이런 극렬 좌파 정당이 있으면 대비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 때문에 뭐 좀 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부채 갚아라는 거 떠나서 민주당도 필요한 거죠. 이 진보당의 존재가.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그 통진당의 강령이라든가 그 당시에 2013, 4년 볼 때 사실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걸 요구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예. 물론 이건 전 판결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예. 그런데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있을 때는 보수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는 못했지만 예. 만일에 그때 통진당이 해산 안 되고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되고 그다음 진보당을 사실상으로 네. 장악하고 하게 되고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다시 이 통진당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다가 거기 통진당까지 더해버리면은. 결합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공약, 뭐 철회라고 하기 뒤집은 거 있지만은 기본소득, 그다음 기본재산소득세 이런 건 사실 거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그 제도고 이런 게 전부 다 통진당이 이제 그 물밑에서 그 활동하면서 합쳐지면은 이름만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지 헌법상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가 되겠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온건 그렇죠.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정당이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뭐 우리가 사회 스펙트럼에서 충분히 용인이 되고 그럼요. 수용이 되는데 통진당처럼 친북 노선을 걸으면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비슷하게 가버리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예. 정말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름만 민주주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특히 이 친묵하는 메조리티 다수보다는 이 소수의 극렬한 사람들의 그 역할이 또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것에 대중들은 또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적극적인 어떤 의사가 없으면은 그렇죠. 예. 소수의 강력한 예, 의사를 맞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이 뭐 몇 명이나 됩니까? 몽골 기병대가 그렇죠. 10만을 가지고 세계를 다 그 행동력이 있으니까요. 예. 몽고가 2, 300만 될 때 송나라가 1억 명이 넘는데 그대로 박살이 나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고 교수님, 그 뭐 몽고 이야기는 1200년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1700년대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 있죠. 예. 그 자코뱅당인가요? 예. 그 안에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는데 강경파가 소수였어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단결 잘 되고 그럼요. 그다음 강경한 게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 볼 때는 속이 시원하다고 우리가 사이다 발언 이야기 많이 사이다 하잖아요. 발언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보들 이야기하면 전부 다 평등하게 잘 살고 이런데 혹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온건파와 그 강경파가 같이 있는 조직에서는 항상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고 고 교수님 우리 그 노조들 있잖아요. 거기도 늘 강경. 그 온건파가 사측하고 협상해가지고 겨우 타협책 얻어내면 강경파가 주도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강경파가 이거 뒤집어 버려요. 야합을 했느니 뭐 예. 이렇게 투쟁력이 없느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침묵하는 다수파는 아이고 강경파대로 하면 좀 목이 더 들어오겠네. 나중에 월급도 더 오르겠네. 그래서 가만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막 묵인하거나. 같이 망하는 그러니까 거. 노조 그 사업장은 계속 그 활동도 보다 폐쇄되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석기 뭐 개인의 가석방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석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극좌 세력 내의 어떤 위상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시 구통진당 세력들이 총 결집하면서 우리 정치판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진로까지도 혹시 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가 돼 보수가 잡는다면은 예. 그래도 힘들겠지만 보수도 힘들 거예요.
그래도 낫죠. 그나마 국가 체제를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이 그 진보 세력, 극자 진보 세력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를 인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사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의 어떤 공익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기속시키는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사회주의로 비슷한 체제로 갈 것이냐가 이번에 판가름되기 때문에 이석기 개인의 가석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석기 개인의 가석방이 몰고 올 극자 진보 세력의 등장과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세력을 갖다가 동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국가 앞으로 한 100년의 이 진로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이 이번에 의미가 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